네, 대한민국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란 문제는 다 모였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의 2030 정책 참여단이 청년들의 다양한 문제들을 긁어 모아서 발표 대회를 열었는데요. 현장에 다녔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청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 정말 많죠. 그렇죠. 네. 안타까울 정도로. 일단은 취업 문제가 당연히 가장 중요할 테고 또 네. 주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들이 생각이 나는데 어떤 행사였습니까? 네, 이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2030 정책 참여단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 동안 전국을 누비면서 이 청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신용환 위원장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네. 네, 저희 91명의 유폴 2030 정책 참여단 회원들이 약 4개월에 걸쳐서 현장에서 2,300여 명을 직접 만나면서 청년들의 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했습니다. 청년 문제 전반에 걸쳐서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조사한 내용들을 청년의 시각, 청년의 눈높이로 발표를 하는 자리고요. 저희는 그 청년의 시각에서 각 정부 부처들과 함께 협의해서 직접 정책적으로 승화되고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직접 발로 뛰면서 2,300명을 직접 만났다고 하니까 정말 청년의 눈높이로 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됐느냐 하는 거겠죠? 어떤 네. 목소리들 나왔나요? 우선 이 청년들이 가장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바로 취업 문제입니다. 아마 특성화고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 선취업 후 진학일 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바로 취업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일을 하면서 대학을 진학하는 방식이 바로 선취업 후 진학 방식인데 하지만 여전히 이 선취업 후 진학 방식에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발표자로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라는 등의 열악한 근무 환경, 그리고 학교에서 제공한 취업 환경과 그리고 실제 취업 환경과의 불일치로 인해 학생들은 불만족을 느꼈으며 고졸 취업자들에 대해 기업은 능력 중심으로 업무 분배를 하기보다 학력 중심으로 업무 분배를 하며 대졸자와 고졸자 간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고졸 취업을 독려하는 분위기인데 네. 하지만은 정작 그 취업을 하면은 고졸자에 대해서 차별하는 관행들은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다. 네, 인터뷰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럴 거면서 뭐하러 이렇게 독려합니까? 네, 현장 취재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이 선취업 후 진학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학생들 사이에서 7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정작 취업을 한 특성화고 출신 청년들에게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위기는 미비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청년들을 업무에만 투입을 시켰지 더 배울 수 있도록 기업 차원에서 좀 배려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배려가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만 대학들 역시 여건이 충분하지가 못했습니다. 취업을 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의 폭은 한 대학에 한 10개 전공이 있다면 그중에 한두 개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고요. 때문에 이들 학생들의 전공 등록률이 25.6%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렇군요. 선취업 후 진학 정부가 독려하고 있지만 정말 이걸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어떤 여건 조성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로 취업 문제 얘기를 나눠봤고 그 밖에도 어떤 문제들 나왔을까요? 예, 그 밖에도 이 학생들의 기업 현장 실습과 관련한 문제점도 지적이 됐습니다. 실습이 우선 이 교육 커리큘럼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하고요. 네. 단순하게 아르바이트생이 하는 업무를 하다가 실습이 끝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간호학과의 경우에는 현장 실습 과정에서 너는 얼굴이 못생겼으니 무릎을 꿇고 수업을 받아야 한다라는 네. 식의 언행을 일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말을 했다고요? 어머. 네, 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싶은데요. 예. 아니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교사의 자격이 좀 의심스러운데요, 홍선혜 씨. 그러니까요. 네. 현장 중심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하고 있는 게 정말 실습 교육인데 이런 착오가 좀 있지 않도록 보완되어야 될 점이 아직도 많네요. 네, 열받는 건 열받는 거고 그 학생들을 보니까 발표를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준비를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이 19개의 과제에 대해서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발표가 진행이 됐는데 네네. 이 과제를 풀어가는 과정 전반을 우리 학생 청년들이 순수하게
본인들의 노력만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다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준비한 자료를 보니까 뭐 논리적으로 좀 손색이 없고 꼼꼼하게 잘 준비된 데다 발표 역시 수준급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우수성 실감할 만했습니다. 네, 19개 과제라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 소개됐을까요? 네, 대학생들의 기숙사 여건과 관련한 문제랄지 아니면은 뭐 외국인 대학생들에 비해서 우리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는 문제, 또 열정페이 문제를 비롯해서 열악한 창업 멘토링 지원 문제까지 정말 청년들이 몸으로 겪고 있는 실태들이 낱낱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행사장에는 이 황우여 사회부총리 역시 자리를 했는데요. 황 부총리는 이 청년들의 발표를 듣고 나서 강평을 하면서 우리 교육이 좀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한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수많은 사람들이 대학에서 쏟아져 나오지만 그들이 한 전공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과 다를 때, 또 그것이 어떠한 그 수요와 공급이 안 맞을 때, 거기서 우리 아무 죄 없는 젊은이들은 신음하고 고통스럽게, 대학은 대학, 또 수업은 수업, 교육은 교육이고, 내가 살아가려면 나는 내 살 길을 내가 찾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장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되고, 대학이나 교육기관은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고 학문적으로 구성하거나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조, 산학일체형의 교육이 진행될 때야만 우리 젊은이들은 한 발짝 한 발짝이 아주 착실하게 낭비 없이 그리고 효과적으로 저는 그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봐요. 예, 특히 황 부총리는 2030 정책 참여단 조사 발표에 대해서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계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만약에 수용할 수 없다면 수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또 자기랑 상관없는 일을 조사를 한다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 본인들한테 닥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좀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정부도요, 여기에 대해서 그 해결책 좀 제시책을 꼭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2030 정책 참여단 조사 발표 첫 번째 소식으로 살펴봤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의견을 모아서 고쳐 나가다 보면 네. 어느새 환경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